아침에 잔소를 좀 했으니까 생각해보자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앞에 12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말하자면 이 전체 1장에 있어서 의체 6문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양경왕편 총론의 편을 서론편이라고 보자면 본문 페이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막요, 범사, 도, 강리 모든 일을 강리 이권 갖고 이익으로 따지는 문제를 막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제 1장 1절입니다. 여기다 뭐라면 앞에 어떻게 하면 1-1을 적어놓죠. 1-1. 그리고 이제 본문 항상 중요한 문제는 본문은 거기인들 몇 줄 안 되지만 그러면 다시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영문이라고 한 것이 이 맹자책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집주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알기 쉽게 풀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만드는 말하면 옛날 경전체제를 독해체제로 바꿔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자면 해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내용에 관한 것을 이권만 따지면 안 된다는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이 맹자책은 원리에 관한 본문책 말고 그 다음에 응용에 관한 실사구시에 관한 실천 과제에 관한 것을 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독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보자면은 여민 동락 이시 최대적인 쾌락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즐기고 함께 슬퍼하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나오는 가장 쾌락 즐거운 진실로 즐거움인 것이다.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앞에를 1-1 1절이라고 한다면 2절로 봐서 1-2라고 써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는 2페이지는 요막 이쪽 언덕은 요것은 막 요는 1-1이라면 요건 여민동락은 1-2로 서로 자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본문 설명한 다음에 다시 5페이지에 보자면은 여민동락이라고 했지만은 백성과 함께 즐기다면서 무조건 함께 즐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움을 갖게 했을 때에 여민동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즐기는 것하고 함께 즐기는 것하고 근본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과 그런다고 해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움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만 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을 갖고 설명해서 동락과 독락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민 동락 속에는 독락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도 즐거우면서 함께 즐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함께 동락의 개념과 떨어진 독락만 있어서는 저 혼자만 짓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은 신조어님에서 낙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대문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와서 보면은 50보자가 막 요소 백보 도망가는 놈이 덜 도망가듯이 앞에 가는 것보다 저 새끼는 더 많이 도망가네 그래갖고 웃지 말고 너나 도망가는 놈은 같이 물러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것을 설명한 대목이 50보 100보 못된 짓을 잘못한 것 근본 치료를 못하고 그저 살짝 비유만 맞추는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백성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근본적으로 도와줄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살 그 문제만 엄마를 어dim들끼리 도와주려고 하는 식으로 해나가는 것은 50보 도와주나 100보 돌아가주나 마찬가지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앞에 50보 막 요소 100보 50보짜리면서 100보짜리를 비웃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을 말하자면 1-3 3절이요 1-3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근본적으로 세상 문제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처럼 생각된다. 그 여기
50호 100호의 핵심을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6페이지 밑에 둘째 줄 봐보시오. 제 맹자가 안내 맹자를 보자면 양해왕적인 저점 양해왕의 이 점은 무엇이냐 하면 소은소해 조그만 것 은혜를 베풀어갖고 배고플 때 그 빵 하나 나눠주고 해갖고 보물자 줘갖고 하는 거 갖고 소은소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치 불시치 국적 근본대계 나라를 다스린 근본대계가 아니여. 뭐 보물자 준 것은 근본대계가 아니여. 근본체제를 만들지 않고 살짝 보이는 데서만 생생되는 소해 갖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찢어져서 50보 100보는 마찬가지다. 도망가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대목을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6페이지 밑에 둘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양해왕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뭐냐. 맹자의 눈으로 볼 때는 양해왕은 소원소에 조그마한 은혜 베풀어갖고 돈 몇 푼 줘갖고 생생되려고 하지만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대계가 아니다 하는 대목을 설명한 점에 있어서 50보 100보를 50보나 100보나 근본 대계가 아니다 말이다.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자면 보장민생하고 가강교육이다. 백성들 먹고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요새 경제적 말고 먹고 살기만 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보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이 보장 민생하고 가강 교육이라는 것을 설명해서 그 앞에 있는 50보 100보 문제를 다시 보강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50보 100보 6페이지 제목을 1-3이라고 제가 한다고 했죠. 여기는 거기다가 1-3 다음에다 하나 더 끼서 2라고 하자. 그렇게 보자면 앞에 있는 50보 100보 부분은 1-3-1 끄집어가고 다시 1을 하나 썼단 말이에요. 1-3-1 여기 보면 7페이지에는 보장민생하고 가강교육은 1-3-2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3절이지만 1장 3절이지만 3절의 두 번째의 강이다. 3절 1강 2강 2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만 보장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마음보를 바로잡게 해줘야 한다까지가 들어가야 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제일 아까 얘기했던 6페이지 밑에 둘째 줄에 나오는 6페이지 밑에 둘째 줄에 나오는 대로 소원소해로와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다스리는 치국적인 근본 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치국적 근본 대계를 설명한 것이 여기 보장 민생뿐만 아니라 가강 교육이다. 그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도 중요한 것이 본문 외에 8페이지 보면 또 영문이라고 하고 앞에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언제든지 여러분들 보실 때는 본문하고 그 다음에 영문하고를 대조해 가면서 한꺼번에 읽어보면 그 뜻이 통할 수 있어. 그 먼저 뭐냐? 본문은 옛날 구문장이기 때문에 경전문장이기 때문에 어려워. 막 압축법을 써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부테나는 영문에서 번역해 놓은 문장에서는 풀어서 설명하니까 보태갖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한 다음에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본문 다음에 영문을 읽은 다음에 영문의 이해가 되면 영문 이해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봐요. 그럼 본문 뜻이 다시 훨씬 더 밝아지지. 그렇게 해서 영문 본문 해갖고 이거보다 다음에도 또 앞에 문제 뒤 문장 연결시켜갖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면서 절대로 맹자와 같은 책들은 딱 그 문장 읽고 말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엮어보고 그러다 보면 맥락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엔 이 경전 공부 특히 맹자와 중용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만 맹자 공부하다가 관련된 중용 공부면 중용 공부하다가 관련된 맹자를 전부 엮어 뒤집어갖고 섞어갖고 읽어가면서 그 맥을 찾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사서 공부는 바로 맥을 찾기 위해서 문장 읽고 문장 넘어가고 오늘 끝났으니 끝나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읽고 또 읽고 연결시켜갖고 그 흐름의 사이에 맥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 저보다 강의할 때마다 하는 거 또 오고 잠수한다고 뭐 이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 맥을 찾기 전에는 공부는 그 문장 끝났다고 해서 단어 문장 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1장 3절을 설명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자면 아까 8페이지에서는 3절의 2항에 관한 것을 또 불어서 설명한 것이 세 가지로 나눠갖고 설명한 대목이 보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선보가 무엇인가 다시 받아가시기 바라고 그때 설명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자면 이렇게 보자면 근본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사람 죽이는 문제로 해갖고 요 강의를 제가 그때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칼로 몽둥이로 때려 죽인 것하고 칼로 죽인 것하고 차이가 있냐냐, 칼로 죽인 것하고 정치로 죽인 것하고 차이가 있냐냐, 그것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건 칼로 때려 죽인, 창으로 죽인 것하고 정치로 죽인 것하고 뒤집어 그냥 정치로 죽인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직접 죽인 것하고 간접 죽인 것하고 연두된 거예요. 그 간접 죽인 것이 바로 뭐냐면 네가 직접 안 죽이고 그놈들 먹어야 할 걸 뺏어다가 짐승 죽이면 먹이면 그 사람 죽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짐승 먹이기 위해서 그 사람 거 뺏다 죽이면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은 다른 말하면 칼로 때려준 것과 차이가 있냐 없냐 똑같지 않냐 오히려 더 나쁘지 않느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지배해갖고 항공모함 하나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면 1년 만들어면 적어도 한 10,000명 먹고 10만 명 먹고 다 대줄 수 있어 이거. 항공모함 하나 운행 안 하면 10만 명 먹이 살릴 수 있는데 항공모함 하나 갖고 주도권 전쟁 주도권 잡기 위해서 10만 명 굶어 죽게 만든다면 항공모함 유지한 사람이 10만 명 굶어 죽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직접은 못해.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처럼 무엇이냐 세상에 전쟁해갖고 지배하고 있는 자들은 전쟁만 갖고 지배하니까 전쟁에다 거기다가 기도하고 축원하고까지 다 연결해갖고 그건 잡고 다 그거갖고 해. 그러나 속으로 뭐냐 그래갖고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생기고 있다면 가들은 결국은 짐승시켜서 사람 잡아먹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놈을 해독편에서 보자면 10페이지 해독편에서 보자면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적어도 나라를 지켜야 할 돈 빼다가 지금 왕 어머니 궁전 만들어준 데다 써먹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자면 행인이 옳은 정치를 통해서 의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을 행한다면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니까 천하 사람들이 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저 대의를 개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실천해 나가라는 내용을 갖고 차례차례 모아서 앞에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이것을 말하면 1-5입니다. 그래서 1장의 제1장의 5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처럼 그러니까 1-4, 1, 4, 이 앞에는 1-3, 1, 3, 2 그렇게 했던 것을 찍어있습니다. 그렇게 나갔고 요 문제에 관한 것들도 역시 천하를 얻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던 것이냐 문제를 갖고 아주 여기서는 대단히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백성들을 불러 살리고 하는 내용을 딱 설명을 해갖고 차례차례 이제 개별적 구제로부터서 이제 대체적 구조로 딱 바꿔갑니다. 그건 다음에 11페이지 나오는 것을 아까 제5절이라고 한다면 1-5라고 한다면 1-5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는 내용이 12페이지에 나오는 해독편에 나옵니다. 일심위민 오로지 백성들을 생각한다고 말은 온 백성 생각한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굶어 죽은 백성 생각하고도 달라. 오로지 백성들 생각하다 보면은 영득 천고비부 영자가 얻을 영자입니다. 어려운 자지만 얻을 영자가 어려운 자지만 영득 그때 보지만 크게 말 쓰다면 영득 박사학위 그때는 박사학위 영득을 다 영득 쓴다. 그러니까 애써서 큰 업적을 내는 것을 영득이라고 합니다. 그 천고 구비 천년이 되도록 사람들 입속에서 전달해갖고 칭송하는 우리는 입으로 칭송한단 말이에요. 칭송하는 것을 얻게 된 것이다 얘기해놓고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중국에 있어서 청나라, 만주족에서 이루어졌던 청나라가 만주족이 만든 나라가 중국 본토에 있는 명나라 사람들보다 더 중국 사람들 정신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국 사람들, 중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명나라보단 청나라, 지금 만주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청나라가 더 중국 학자들과 이를 받아들여갖고 더 큰 이상 국가를 이뤘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말하는 12페이지에 나오는 영득 천고국이 뭐 천년이 되도록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내용에 보자면 그전과 같이 보물자 주고 뭐 생생되고 홍보도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었던 공자, 맹자, 인덕 그 아니라 넘어서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먹여 살린 것 외에 농업을 근대화하고 나가서 산업을 근대화하고 나가서 경제를 근대화하는 것까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즉 말하자면 근세는 말이 중세의 후기를 중세랍니다. 근세로부터서 근대로 현대 쪽으로 돌아오는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대란 말이 근세란 말 써요. 근세는 뭐예요? 중세와 근대와의 접합점이에요. 근데 근대는 뭐예요? 백성의 주인이 있으니까 모던을 말할 때 근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근세는 뭐냐면 근대 전 풀이 모던이에요. 또 모던 되기 전의 근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주로 말하자면 새로운 지식산업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서관 제도가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무엇이 이루어져 그 내용 그 다음에 책을 정리하고 문화를 정리하고 기술을 정리하고 역법을 두고 어떤 근대에 관한 모든 학문 체제가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중국 역사에 의해서 만주족이 만든 나라가 청나라가 중국인이 만들었던 중국 쪽이 만들어놨던 명나라보다는 훨씬 더 중국 문화를 정리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근대 문화를 근대 국가 체제를 만드는 체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여기 적어져 있는 중요한 내용들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 양반들이 다스리고 있는 대로 성균관 산하에 있는 유림에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 말하자면 성균관하고 관련돼 갖고 여기 향교를 한다거나 기타 옛날 구식 유학 공부한 양반들이 이 새로운 학문에 관한 것을 유학 방향으로 넣고 있습니까? 안 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근대화 과정을 넣고 있지 않는 유학은 뭐예요? 양반 유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문 유학이고 여러분 두들 깨지 않는 한은 양반 유학, 복문 유학을 깨지 않는 한은 유학은 절대로 근대사회에 살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여기 잘못하면 내가 향교에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지. 이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향교 안에 있는 동양 문학계 쪽에서도 부부적으로 하면 전 근대적인 문헌만 보고 있는 것이 현대적인 문헌을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대적 문헌 소개가 다 특히 우리 이쪽 한국에서 뭐예요? 근대적 문헌, 현대적 문헌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둔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삼봉정돈 선생이 고려에서부터 조선 올 때 일을 한다면 조선이 망해갖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앞장선 양반 누구요? 타산 정약용 선생 같은 타산 정약용 선생이 기독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기독교 갔더니 기독교에서는 다 벗어버리고 기독교에 들어와야 다 벗어버리고 조선교가 벗어버리고 그만 두고 나서는 난 그럴 수가 없다. 난 조선 사람이고 조선교학을 벗어버리고 당신들 밑에 들어가서 기독교에 모든 걸 던질 수 없다.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비겁한 놈이다.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러나 조선유학에 관해서 제일 많은 저서를 내가 그것을 민본유학으로 바꾸려고 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타산 정약용 선생님. 타산 정약용 선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조선유학들은 결국은 현대의 새로운 학풍과 연결되죠. 그러면서 현대 학풍에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학풍에 아니 흡수되는 것은 안 되다. 우리 여수 쪽에 우리가 그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기독교에 들어가 물 바꾸고 그래서 난 기독교를 통한 민족 부여하겠다는 생각을 이건 안 된다.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지만 모든 포기하고 들어가면 못 들어갔다.
그 안 들어간 양반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타산 정약용 선생님. 그 현대 와서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현대 와서 이 사상을 한국에서 제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군지 아셨어? 저 여자 당당하게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유학자가 현대에 있을 유학자가 누군지 알아? 내가 처음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결세가 간 거 아니야. 내 사랑은 나하고 결형제했던 내 동생 박성우란 말이야. 박성우에 의해서 바로 이루어졌던 책이 바로 타산에게 배우다 타산으로부터 배웠던 그 고통을 정리해서 책을 내더니 그 다음에 타산에 관한 내용을 총정연적으로 타산 평전을 냈단 말이에요. 타산 평전은 분명히 말하면 기독교 사상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공을 줬는가는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그쪽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밑에 물 받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을 상당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 배신자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약용의 근본 사상은 무엇이냐. 근대와 현대화에 있어서 세하고 공로도 인정하지만 모든 것을 벗어붙이고 물 바꾸고 들어올 때는 내가 못 들어갔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난 처음에 박성구보다 한국 법제사 강의를 내가 전남 법대에서 박성구한 시간 두고 모두 다 했을 때는 박성구를 법학에 있어서 법제사의 대가로 만들어가려고 한 것도 의도였는데 나 형님 그거 못하고 타산사상을 하려고 그래갖고 요거로 가본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구는 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현대화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문제를 그 못 따라가고 있는 전통적인 우리 유학도 깨물고 그 속에 뛰어 들어가면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를 지켜나가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점을 보자면 근본적으로는 한국 유학이 현재 가야 할 근본 방향은 무엇이냐. 박성우 유학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박성우 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공자 맹자도 말고 공자 유학만 지금 먹어 앉았는 또는 나는 못 살려. 그러나 공자 유학만 하고 있으니 너희는 유학이 신비 들었으니까 기독교로 들어라. 그 기독교만 들어가고는 우리가 다 버리고 기독교 들어가고 이 민족 못 살린단 말이에요. 확실히 알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학생도 받아들이고 우리 민족 유학도 살려야 한다. 우리 민족 살려줍니다 말이에요. 이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모든 자기 직무에 소신을 다하도록 한 내용이 12페이지에 나오는 그 자기한테 기회가 있으면 거기 최선을 다해라. 그 속에서는 전통유학도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기독교도 해야 하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유학의 정신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내용이 아주 설명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지난번에 되게 설명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13페이지 제목을 보십시오. 불무 정업적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정업이라는 본업이란 말이에요. 자기 본업에 불무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남의 웃음거지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졌을 때는 다시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아가지고 가장 위대한 숭상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딱 문제 걸어놓고 한 번 더 나왔을 때는 또 그놈을 극복해갖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여기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3페이지 내용을 보자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앞에 있는 항목을 전제해갖고 설명하고 있다. 양황 모습을 보고 비유해서 설명하면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른 보기에 임금 같지도 않는 놈이 임금이 되고 있을 때 그놈이 무엇이냐 그놈들이 어떤 짓거리를 한다 한 내용을 설명해 놓고도 그러나 가들은 잘못하면 너한테 조석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서문은 써놨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다음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중요한 백성들의 화합시킨 역할을 하더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좀 시대 구분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국 왕실에서는 당나라 때에 있어서 유명한 멋쟁이 왕, 바람둥이 왕 장현종의 예를 들었고, 현종은 중국의 제일 멋진 미인을 자기 애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밑에 애인이 현종의 애인 누구요? 양귀비가 아니고, 양귀비를 자기 첩으로 왕 부인으로 데리고 있으면서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양귀비 오빠하고 장난치고 댕기다가 그놈이 결국은 동생 없고 장난쳐갖고 장난을 흔들어가지고 만들어버렸어요. 난리를 겪고 있어. 그런 상황을 설명해 나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귀비하고 살아왔던 당현종은 멋쟁이였기 때문에 궁중 내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냐? 연극반, 그 예술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예술실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중국 왕실에 있어서의 이 이원이라고 하는 제도, 다시 말해 왕실 극장 연극부를 만들어놨어요. 유럽에서 항상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그 중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추대를 받는 사람이 13페이지 그 본문 보자면 불무 그 대목에서부터서 6째 줄 밑에로 보자면 바로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이원이라고 하는 연극 극장에 있어서 그 조사 설립자 조사야라고 해서 설립자가 되어갖고 창시자가 되어갖고 그 이름이 태위 위패가 그 이원회가 딱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당현종을 모셔가지고 당현종과 관련되어진 황제가 만든 극장 체제가 유지되어 왔어.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황제가 극장 체제가 되니까 황제의 주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징적인 인물이 나타났겠지. 다시 말하면 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었는데, 거기 써져 있어요. 당현종 이름은 이윤기인데 그 사람의 모양을 받아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 연극 배우 이름은 뭐냐면 이존욱이다. 이존욱이가 언제든지 현종 역할을 담당해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종 마음 못 부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상징으로 불러갖고 온 말이 바로 말하자면 이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5대라고 해갖고 양나라 이렇게 5대가 후양, 후당, 후한, 후진, 후한, 후주, 그래서 후대의 5나라가 유명한 나라는 뒤를 이어서 짝짝하게 되게 말하면 임금만 3번씩 하다가 망하고 임금 3번씩 하고 망하고 이 사람 다 5대라고 합니다. 나중에 오늘 지금 안 오셨으니까 그러지만 박 사장이 오시면 부탁을 해갖고 중국 역사에 관한 간략한 시대 구분된 것들을 마치 제가 사전에가 있길래 그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 복사를 해주라고 해갖고 전부 다 그러면 언제부터 옛날 상황 어제부터 시작해갖고 중국 역사에 관한 목록을 딱 정리된 것을 여러분들께 나눠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바로 말하면 당나라 때의 후에 그 다음에 5대가 이루어지는데 5대 중에 두 번째가 후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게 됩니다. 후당에 있어서 설립자가 다시 후당은 첫 왕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 말하자면 이원행공 거기서 셋째 줄 밑에 보자면 후당 장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후당 장. 그러면 후당 장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후당에 있어서 설립자 임금인데 사람은 임금다운 임금이 아니라 왕으로 잠시 하면서 멋지고 하고 살다가 3대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후당 장종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사람이 그 후에 계속해서 후당 장종이 누구 역할을 했냐? 연극에 있어서는 당현종 역할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그 맥이 다시 말하자면 중국 왕실에 있어서 왕립극장에 있어서 주연 배우 내지 주연 배우 극단은 상징적인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해왔던 사람이
정치는 잘 모르는데 연극에 있어서는 항상 왕이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밑에 연극한다고 그러면 왕립극장 연극한다고 그러면 양반들 다 보겠지. 그 속에서 나타나갖고 자기가 역할을 해. 그 사람이 후당의 임금인 이 장종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장종이 사람들 모아갖고 다 뭐라 하면 때 이제 자기 이름을 불러. 자기 이름 뭐냐면 이천하라고 한다고. 그 자기가 자기 이름 이천하라고. 야 이천하 어디냐? 그럼 이천하 어디냐? 그게 수없이 만난 애들 중에서 다 충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그중에 연기 매우 배우가 하나가 밑에 대집줄 나온 대로 나면 경신마라고 하는 배우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놈이 꾀지지 않는 놈이 저 천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든. 그렇게 우고 쫓아나고 감히 천자 이름을 부르자고 했지. 무엇이 조금 악을 쓸게. 가르치는 전부 다 지금 천자 혹은 연극 배우야. 여기 감히 진짜 천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열마라 그랬고 뺨을 때렸단 말이야. 그놈이 진짜로 당나라 장정이 임금이 자기 이름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인데 때렸을 사람들이 연극 배우를 때린 줄 알았는데 알고 임금을 때렸단 말이에요. 임금이 연극 배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다 당황하고 보고 있어. 그렇게 옆에 놈들하고 임금 뺨 때리면 가만 듣고 있어. 그냥 호명도하고 잡아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만 왜 감히 임금 이름 함부로 부르냐 그렇게. 그럼 오히려 눈 감고 이거죠. 임금이 어떤 분인데 임금 이름 함부로 부르냐. 임금 이름 함부로 부르니까 내가 뺨 때렸다고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엔 겁이 나고 죽으면 어쩌겠냐 했는데 알고 보니 감히 우리 임금 이름을 원년이 연구한다고 그래갖고 임금 이름 함부로 부르면 쓰냐? 그러니까 뺨 때리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처음엔 오면 이제 감옥 가고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웃음판이 되었어. 이제 그 판에 웃음판이 되어버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임금이 마음이 화합되었구나. 그 장정이 참으로 감동해갖고 그래 어쩐 네가 그랬냐. 임금을 함부로 불러서 쓰겠냐. 그래서 내가 뺨 때려봤습니다. 그랬구나 잘했다. 그래갖고 이제 상주 그래갖고 그놈을 높여줬어. 그래서 왕노릇은 지대로 모르지만 연극을 통해서라도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갖고 설명한 말이 왕노릇은 못해줄지라도 그 마음이 화합하게 만들었으니까 왕 같은 노릇은 왕은 아니 왕이 지나버렸지만은 왕이지만 왕이 왕노릇은 아니라 연극에서라도 사람들 마음을 화합하게 했으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냐. 그 대목을 설명해 나가면서 왕이 왕답지 못한 것 같아도 왕 같은 왕노릇 설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갖고 비비관지를 갖고 설명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마음이 화합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이 대목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3페이지, 14페이지로 보는 왕이 왕답지 못한 때는 너무 초석거리밖에 안 된디. 그까지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마음대로 통해갖고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왕을 뺨을 때리는 놈도 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화합해갖고 그 연극다운 연극이 아주 화합되는 연극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대목을 갖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왕이라 왕다워야 하는 것이냐, 왕은 못할지라도 연극에서라도 왕다운 짓을 했을 때는 그것도 평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관한 사고를 흔들어내는 내용은 이 설명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알아되었단 말이에요. 그 대목까지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이다. 오늘 해야 할 것인데 진도는 시간이 다 되고 못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오늘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말하면 대과 소과 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대목을 설명하는 대목을 쭉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대목에 바로 오늘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왕이 바로 왕다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좀 가더라도 이런 걸 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쭉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한 문장 읽고 설명을 합니다. 14페이지 무게 6째 줄 보자면 대과 소과 이런 도시 작입니다. 시작가는 잘못은 큰 잘못은 간에 그것은 다 잘못이면 틀림없다. 그런데 큰 잘못, 작은 잘못은 다 상황에 따라서는 받아들여 버리면 그
잘못인지 큰 잘못인지를 똑똑히 알아버리면 이것은 크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문제는 제목만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해설에 관한 문제는 더 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쭉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제선왕이 문왈 선왕이 맹자님한테 물어봅니다. 제환공과 진문공지사는 다등문호니까 춘추 5패에 해당하는 제환공, 진문공 쪽 나오는데 5패 중에서 환공과 문공에 관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맹자님 말씀 같으니 제환공, 진문공은 5패 패왕이에요. 패왕하고 왕도 왕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패왕은 술주를 써가지고 정치를 요리를 해갖고 한번 이틀을 쳤던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중의지도는 무도환운지사야 사자입니다. 중의도 공자님법을 정통적으로 배우는 유학자들에 있어서는 제환공과 진문공과 같이 머리 써갖고 잔머리 써갖고 인기를 얻는 패왕들을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왕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것은 정통적인 공자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중의도는 공자의 제자들은 부도 환문지사 제환공과 진문공과 같은 패왕이 요령을 써가지고 억지로 싹 모아갖고 협박을 해갖고 천자 모시고 그 제사 지내고 칭송받고 그래서 패왕 인기 날리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을 무도 존경하지 않다. 여기 도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이 그러므로 패왕은 제환공, 진문공 같은 춘추 5패 같은 것들은 공자님 이 이론들이 정통적인 이론에서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시위로 그러기 때문에 후세의 무전은 뒷사람들한테다가 그 얘기가 패왕 이 얘기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고 있을 것이요 패왕 이 얘기는 옳지 않다는 말을 일부러 이렇게 무시해서 굉장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이 미지문야다. 그렇기 때문에 제환공, 진문공 같이 춘추 5패와 같은 얘기들은 이런 것은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후세의 정식 유교의 이론으로 갖추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신도 미지문야 정식으로 들어서 배운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속으로 읽어봤으니까 다 알아. 그런데 난 못 들어봤습니다라고 일부러 깔아본 적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식 유학 교과서에는 제환공, 진문공과 같은 패도 이론은 교과서의 제목이 아닙니다. 근데 순수니까. 그러니까 신도 미지나 그렇기 때문에 무의 이런 건 내가 들은 바가 없는데 부족해졌는데 즉 어쨌든 아무튼 없으면 말아버릴까요? 그 말을 무의 즉 왕호 왕도 갖고 얘기할까요?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15페이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대로 보십시다. 제선왕이 문도 선왕이 물어서 말을 합니다. 도자는 기도자는 매우 말할 도자입니다. 제환공과 진문공이 제춘추 시대에 칭패력 사가 사정이 있습니까? 제환공과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은 이제 춘추 5패 중에 제일 첫째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춘추 시대에 칭패적 사정 패왕 정식의 왕은 잘 못해도 못된 놈들을 불러다가 이음리트라 꿀려갖고 충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생색을 냈던 패왕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이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요. 더 갔다 오면 이것은 저를 이거 잘못됐니? 높이 이거죠? 네, 이러면 이제 끝났어. 네, 요거는 응? 뭐시 코드를 뽑으려 합니다. 아, 예.
써야지. 네. 이거 있죠. 원래 딱 있던 모양이네. 예, 그 기계로 제가 너무 흥분하고 떠들게 그만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설명하려면 그래서 린, 가이, 그게 첫 줄입니다. 린, 가이, 강급, 청청마. 그대께서는 니는 니의 정치니까 당신께서는 가히 이 강급 나한테 설명해서 강급 강하셔서 청청마 내가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맹자가 회답설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공자적 학생은 원류 담론 재환공에 관한 얘기를 담론 재환공에 관한 얘기를 공자의 학생은 원류 담론 이론적으로 말로 담론 말하지를 않습니다.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문공 재환공 그 담론 재환공 진문공 이 칭패지 사적 태왕 역할을 했던 사실에 관해서 공자님 제자들은 원류 담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원류 전도 후대래 그래서 재환공 진문권에 관한 것들이 후대에 원류의 전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류 청설과 그러므로 나도 역시 원류 청설과 얘기를 들어왔던 바가 없습니다. 대왕은 이 여과 일정 요아설 대왕은 나한테 얼마라도 일정 꼭 요아설 내한테 이 얘기를 하도록 지키고 싶으시다면 취설 용도덕 내 통일천하적 왕도파 그러니까 대왕께서 꼭 나한테 말을 시키시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단지 뭐냐면 취설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설용도덕으로서 도덕을 써 가지고서 내 천하를 통일해 오는 도덕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왕도에 관해서 왕도를 가지고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말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난 폐도에 관해서는 재환공 진문공에 관해서 내가 들은 바 없으니까 솔직히 다 알지는 알지만 내가 말하자면 공자님 제자인데 그 얘기는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폐도는 말고 왕도를 얘기를 하면 할게요. 폐도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말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을 하는 거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폐도는 공자가 정통적인 유학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용 보자면 여기 이제 다시 14페이지 쪽으로 오겠다. 그 내용 보자면 덕이 하여야 즉 가이왕이 있고 덕이 그러면 하여 어떻게 얼마큼 되어야 가이왕이 있고 왕노릇을 할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대목이 다시 15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자면 그 밑줄을 선왕이 묻기를 도덕이 진마양 가이 통일천하료니까 어떻게 해야 왕노를 할 것입니까? 말들 여기서 뜨는 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면은 도덕이 진마양 어찌하여야 얼마큼 되어야 곧 바로 가이 통일천하료니 천하를 얼마쯤 되어야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폐도 갖고는 천하 통일은 아니니까 왕도로 통일한다면 얼마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14페이지 넘어가다가 그 말을 범인이 왕 막지능어야이다. 그건 아까 우찌로 보자면 덕이 얼마큼 되어야 왕노입니까? 그러니까 맹자님 대답하기는 보민위왕, 백성들을 보호는 지킬 보자니까 백성을 잘 지켜서 보호해서 왕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렇게 되면 백성들을 도와서 왕노릇을 할 수 있다면 막지능어지, 막지는 능이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능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막지는 없단 말이에요. 안을 막자 없을 막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려서 보호해서 왕노로 선다면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을 다시 1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다. 15페이지로 보자면 일체 15페이지 다음에 아까 그 밑에 줄입니다. 맹자설 그 무표의 선왕설 보자면 도덕이 진마양 어떻게 되어야 취가의 통일천하로 어떻게 되어야 통일천하를 할 수 있을 거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맹자가 하신 말씀 그 다음 보겠다. 맹자선 일체는 위로 양도 백성 안거 낙법하면 모든 것은 일체란 말은 제일 첫째라고도 일체는 위료 양도 백성 안거 낙업 오로지 위료 노백성만 또 늙을자 모든이라고 볼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양자는 시킬 양자 하여금 양자에 백성들로 하여금 안거 낙업 편안하게 살면서 낙업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자기 업의 본업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야 할 수 있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안거하고 낙업하게 하기 위한 것은 말을 하는 것만이 일체 위로 이것에 모든 힘을 기울여 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양 이렇게 됐을 때에 그 통일 천하를 통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치 원류 수 능구 조당료 이렇게 될 때 백성들 아까 말하면 안거 낙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심 멘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 통일한데 이렇게 됐을 때 치 원류 누구도 원류 수는 수 있으니까 원류 수도 능구 조당료 조당이란 말은 막을 쪽자도 조자고 당할 짝자도 막을 짝자다. 어떤 사람도 이 사람 나라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편안하고 자기 직업에 안락하게 한다. 그 말을 설명한 거요 새로 풀어서 말한 것이고 원문에서는 뭐냐면 보민이왕 백성들을 유지해서 왕노선다면 그렇게 간단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구문에 있어서는 보민이왕이면 막지 능어야 누구도 감히 막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원문인데 여러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보십시오. 일체는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거하고 낙업하면 안거는 사는 것에 편안하고 낙업은 뭐예요? 먹고 사는 일 자기 본업에 안 편안하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면서 낙업 자기 생사는 농업 일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만 만들어 준다면 누구도 저양거 이렇게 될 때 저양 이 모양으로 그 천하는 통일이 편안하게 한 덩어리로 통합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럴 때는 누구도 능히 조당 천하 다스리는 왕노릇 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두 줄로 풀어나온 내용을 앞에 나온 원문으로 보자면 보민위왕이면 막지능어야 라는 뜻이다. 그것을 말하자면 백성들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편안해질 때라는 자연히 천하는 통일이 될 것이고 편하가 한 덩어리로 통합이 됐을 때는 누구도 그 사람을 천하 통일하고 왕노릇한 것을 조당 방해하고 막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 나왔으니까 그 부분만 좀 더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양선왕이 나도 한번 되고 싶은데
나는 어쩌겠냐 말을 지금 유도했어. 다시 말하면 맹자하고 유인에 지금 걸려든 게 쳐요. 유인에 걸려든 게 그다음 뭐냐면 그러면 약 과인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과인을 자기 왕이 자기를 말하지 과인이라고 약 과인이 왕 한다면 과인자 나 같은 사람도 만약에 나 같은 사람도 가히 고민 호재 나 같은 사람도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겠어? 호재가 다스린단 말이 걸린단 말이지 백성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거죠. 여기 말하자면 그 다음 줄 보시죠. 상은 모양상자니까 나 같은 사람도 말이야. 상아는 역아 역으로 본다. 그래서 선왕이 물어보기 역아 나 같은 사람도 저양적인 이런 사람 나 저양적 저 사람과 같이 저 사람처럼 해서 능구 양도 백성 안그 나금마 백성들 저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능구 안거예요. 백성들을 능히 안거 안거는 말하면 사는 것이 편하는 것이고 낙업은 자기 생산 산업에 전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나도 저 사람처럼 능히 또 백성들로 하여금 안거 낙업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맹자가 지금 거론을 망에 걸려든 것이야. 딱 이해갖고 그 말 하려고 지금 백성들만 따뜻거리면 된단 말이야. 양양원 양선왕도 이제 자기도 나도 백성도 다스리고 싶은데 그 말을 물어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맹자 함정에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맹자이 뭐 적었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야 과인자도 가히보민호에 나도 왕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이죠 라고 왕자가 대답을 맹자가 대답했다. 여기 가는 문장 간단히 썼지만 풀어서 말하자면 뭐냐면 맹자가 이거 해석인 거예요. 이 영문 보자.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능구 할 수 있죠. 물론이죠. 능구란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능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앞으로 왔다. 가다 그다음 하유 이 지오가야 어찌 내가 나도 할 수 있는지 당신이 알 수 없어. 어찌해서 무슨 까닭을 물어 어떻게 하유로 나도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하면 하유 지오가야 나도 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이 어떻게 알았어?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풀어서 말하는 거다. 그 대목을 선왕이 물어본 말을 설명한 말로 그다음 다시 아까 영문적으로 보자면 물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선왕이 물어보기를 여기 맞들림자에다가 이게 아짜를 쓴 자는 뭐냐면 빙이란 뜻입니다. 빙증마 무엇에 의하여 빙은 빙자하여 의지하여서 말이에요. 무엇에 의하여서 빙증마하여서 도지 아등문이 도지라면 도자는 알지자고 지자는 알지자고 도자는 말할 도자니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도지 아등문이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죠. 어떻게 해서 하유 오지 가야 내가 어떻게 해서 나도 왕노를 할 수 있을 것이면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14페이지 49째 대답을 보였다. 그 대목을 갖고 이제 맹자한테 바로 양선왕이 걸려들었어. 어찌 아십니까? 알죠. 그 사실을 들어서 이 정도면 당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맹자의 구물에 제 선왕이 걸려든 대목입니다. 그 대목 보자면 이 신문지 호흘왈 내가 듣기에 호흘이 이렇게 말합시다. 호흘이 왈 왕좌의 당상 임금님께서는 당상
집 우쪽에서 앉아 계셨고, 그 다음에 유견우이 과당하자, 집 우쪽에 앉아 계시고 밑에 쪽으로 집 아랫뜰 쪽으로 견우, 소를 끌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이 견우라면 견우직녀 견우지, 소 끌고 가는 사람 말이야. 소 끌고 가는 사람이 이 과당하자, 집 밑으로 소를 끌고 지나가는 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견지 임금이 보시고 왈, 그 여기 좀 양왕이 봤더니, 양왕이 스성왕이 보고 한 말이, 왕이 보시고 왈, 우하지, 소가 지는 가지자에 소 어디로 끌고 가냐라고 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왈 이제 대답해서 장이 흔종입니다. 흔종하러 갑니다. 흔종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서 새로 만드는 종 끝 틈새기 버리는 거 같지? 거기다 피를 발라서 새로 종 치기 전에 종을 깨끗이 하지만 마무리하는 것이 흔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종을 만들었으면 거기다 반드시 피를 발라가지고 버려진 데다가 틈에다가 바른 것이 흔종이란 말이에요. 흔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사지 그만두어라. 사자는 버릴 사자 버려라. 오 불인기 곡속이라. 내가 들으니까 곡속이란 말은 소가 개병할 때 뭐예요? 그 죽으러 가니까 자기 죽으러 갈 줄 알아. 그러니까 소가 슬피 우는 것이 곡속이야. 소가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들으니까 내가 그 소가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불이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 소 끌고 가서 하지 마라. 끌고 가지 마라 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만둬라. 그러니까 그 곡속은 슬피 우는 것이. 그래서 약 무죄이 피사지라. 흡사히 말하자면 꼭 죄 없이 끌려서 죽으러 가는 것을 같이 슬피 울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내가 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왈 끌고 가지 마라. 소가 울고 있는 걸 볼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소 끌고 간 놈이 대왈 물은 말이 그런 점 연즉 폐 흔종여 그렇다면은 데리고 와서 잡아갖고 새로 만든 종에다가 피 뿌리는 것을 흔종을 그만둘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만둘 수 없죠. 그래서 하하 폐지 어찌 그만두기가 하겠냐. 일부러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종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종 버리는 데다 피 좀 바르라고 한다지 그 피 바른 것을 없애기 하겠냐. 그러지만 소 한 마리 갖고 가서 그 피 좀 받아갖고 거기다가 통 사이에 피 찌끌기 위해서 소 끌고 가서 죽이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 말 뜻이겠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폐야 어떻게 그만둘 수야 있을 것이냐. 이 양역기 그 피 좀 바르려고 큰 소 죽이니 명생이 한 마리 끌고 가서 죽인 것이 안 낫겠냐. 근데 뭘 설명하는데 뭐게 그러니 소보다는 명생이 한 마리 끌고 가서 죽여준 것이 더 낫겠다. 그 말을 했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명생이로 바꿔라. 그래서 약역기 바꿔라 한 말로 하셨다고 한 얘기를 내가 호후리한테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식 유저 이와 같은 일이 저는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 그때 대답하기를 선왕연 얘기 말을 대답해 그런 일을 있으시야.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점이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또 뒤집어 잡아가지고 맹자가 칭찬했다가 수집하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심은 이 마음씨야말로 족이 왕이다. 이렇게 짐승 죽이러 한 것까지 짜르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마음 가진 분은 족이 왕이다. 왕도 훨씬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죠. 그런데 이 마음은 왕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개이 왕위에야. 그런데 백성들은 모두가 다 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에야
소 좀 잡아갖고 핑핑 뿌리면 아깝지. 그 피 한 번 뿌리려고 소 잡고 가는 것은 소가 아까워서 사랑했잖아. 아까워서 소 아까워서 안 죽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것만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소 아까워한 것만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자면 맹자가 자기 낮춰서 저는 고지 왕지 부인냐 임금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부인냐 그 소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슬프게 우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죽이지 마라 갖고 마라 하는 뜻을 나는 압니다. 나는 그 소가 우는 것이 짠해서 죽이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진 맹자의 뜻을 임금 뜻을 아는데 그 소 모르는 백성들은 뭐냐면 소 아까운 게 소 안 죽여갖고 소 죽여갖고 피 바르는 대신에 그 멸종이 예를 바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목에서 아주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지만 여기 중요적인 뭐냐면 중요한 내용은 임금님께서는 명세히 소 같은 짐승조차도 죽여서 죽으라는 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지만 뭐요 부인 인식 짜는 마음들 갖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계십니까? 임금님께서는 훌륭하신 분이신데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소아까운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쩝니까?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다음에 유도호장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오신다면 중요한 내용은 뭐냐? 백성들 짐승 죽이는 것도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임금이신데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어찌 왕노를 못 얻었습니까? 라는 말로 유도해 가면서 다시 말하면 불인지심을 가지고 차마 독살스럽게 못 얻는 마음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맹자 이론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좀 바짝바짝 위대지 다른 누구도 이거 제 다른 누구도 이렇게 이 이론을 전개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 대목의 내용들을 뜻을 살펴가면서 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얘기하고도 옆에 이 앞으로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우리 2월 9일에 여기까지 설명하지만은 여기서 다시 여기서 붙어서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연결시켜 가면서 세상에 짐승 하나 죽인 것에 대해서 짐승 우는 것에 대해서도 짜내가 큰 양반이 백성 생각을 못할 것이냐라고 해갖고 그 제2차적으로 바로 뭐죠? 다시 말하면 제 선왕을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이오. 백성 생각을 사랑을 치는 얘기로 유도해서 끌고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것이냐? 그러려면은 백성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런데 백성이 굶어 죽은 백성들이 있는데 짐승을 살쪄갖고 있는데 진짜로 백성을 백성 먹을 것을 뜯어갖고 잡아먹는 놈들이 짐승을 살쪄갖고 있는데 이게 뜻으로 보자면 다시 말하자면 백성 먹을 것을 뜯어다가 짐승 먹이는 것은 백성 시켜서 사람 잡아먹는 것도 똑같은데 이러려면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한 번은 일단은 사랑으로 줬다가 두 번째는 확 치집어갖고 왕노라면 다시 또 정이 절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중 삼중적으로 유도해서 깨닫게 만드는 맹자 논리가 이것은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맹자는 이지정 인의 정치를 수행해가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포용하는 구체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백성을 안 살리냐? 못해서 안 살린 것이 아니라 네가 안 해서 못 살린다까지 설명해 가려고 하는 준비를 이제 쫙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맹자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왕들 끄집는 대목으로 유도해가는 맹자의 지치비의 논리가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발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런 걸 설명한 다음에 이 다음 2단으로 넘어가면서 꼭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대해서 다음 문제에서는 무엇은 어디까지는 발표해.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분명히 한 분도 또 빠짐없이 한 줄이라도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이 내용을 내 자기 지식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마쳐야 합니다.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